요리 요즘에 되게 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아이패드 들어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예를 들면 뭐 이제 고추 잡채 딱 찍으면은 쫙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책을 사서 막 보고 막 계량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리고 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쉽게 막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 해가지고 더 맛깔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뭐 좀 풍요로운 게 그런 쪽으로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기농하신 분들이 센스 있는 젊은 분들이 많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릇도 예쁘고 또 이제 되게 세련되게 어, 구성된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사는 분들이 많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옛날에 한때 이제 헬렌과 스코트의 조화로운 삶 그거를 읽고는 이런 삶이 참 이상적인 삶이야.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돌집에 이렇게 직접 돌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직접 짓잖아요. 그 사람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이나 사실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어떨까 그렇게 살면 해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노동의 시간과 나 자신을 위한 사색과 독서, 그런 시간, 사유의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친구들이 찾아온다거나 이웃이 찾아왔을 때 같이 티타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즐기는 시간,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서 내가 완전 일에 올인해가지고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될 테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걸 통해서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내야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깊은 사유인데요.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 그분들이 그 전에 출발이 있는 거죠. 아주 어려웠던. 그때 1930년대에 이 두 사람이 그때 미국에도 이제 대공황이 덮쳤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헬렌은 유럽에서, 이분은 그래도 좀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스코트는 어, 사회의 문제거리를 지적하고, 이 노동의 문제거리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정의에 완전 불타는 그런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막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기득권자들이 막 이런 교수는 막 색출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분도 색출당해가지고 교수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너무 지긋지긋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그 시점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시골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플로리다나 그런 따뜻한 나라에 가지 않고 이 사계절을 완전히 느끼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버먼트로 간 거예요. 거긴 정말 춥거든요. 그래가 거기서 이제 집을 이제 짓고 또 작업자족을 하고 이게 막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그런 삶을 꿈꾸는 삶을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가 예를 들어서 뭐 단풍나무 시럽 같은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당근 같은 거 이런 거 좀 풍년이 들면 이웃에서 또 농사 짓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교환해서 먹고 이웃하고 또 잘 지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이상적인 삶을 도시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살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가 시간을 잘 배분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글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 안에. 그래서 저도 완전히 이제 뿅 갔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도 책을 진짜 많이 읽었죠. 네. 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TV를 일체 안 봤어요. TV는 틀어봤자 맨날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막
약육 강식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서 TV 없이 살았는데요. 자기들이 그 전에 겪은 것만으로도 다 이제 참고가 된다고 이제 믿었겠죠. 저도 실은 이제 TV 없이 이 사람들처럼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보는 시간이 그 시간만큼 책을 보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정치적인 현안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가치 있는 삶인데 그때는 제가 그 정도의 여가가 없고 그만한 철학까지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나 자신에게 너무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삶이 내가 언젠가는 꼭 가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찾아갔어요. 이 두 사람이 살았던 버몬트를 찾아갔더니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 돌집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 앞으로 정원이 이래 펼쳐져 있는데 연못이 꽤 큰 연못이 있었어요. 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2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년. 예. 그리고 이제 20년 후니까 헬렌이 거기 들어왔을 때가 20대 중반이니까 이제 40대 중반인 거죠. 메인으로 가요. 메인이 이제 더 북쪽이에요. 캐나다 쪽에. 거기는 되게 더 춥겠죠. 그러니까. 근데 집을 조금 더 크게 규모를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농장 거기는 아주 지금도 거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를 이제 그 집을 기증을 했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봉사자들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텃밭도 계속 그냥 가꾸는 거예요. 거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텃밭에서 토마토랑 그러니까 호박이랑 몇 개 이렇게 얻어왔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작업자족을 완전한 작업자족이 그분들의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심고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과일 나무가. 정원도 이렇게 이쁘게 가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해놓으니까 바이올린이 하나 딱 걸려져 있고 조금 약간 장식적인 거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대부분 벽에 쫙 이제 이 책이 이래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바깥에 바다가 아주 잘 보이게 멀리가 아닌 가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꽤 멀어요. 바다가. 그래서 폭풍과 친다거나 하면은 물이 밀려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틀을 탁 잡아가지고 그렇게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창구도 꽤 크더라고요. 거기 뭐 쟁기하고 뭐 온갖 농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 지을 때 왜 쓰는 뭐 급푸집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창고 옆에 있고 완전히 역사의 현장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 책을 읽을 때도 감동받았지만 그분들이 살았던 어떤 군더더기 없는 삶 그리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그려낸 그분들의 삶을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시간이 되면은 또 한번 이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레시피에 글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좀 약간 따뜻한 글들이 좀 있고 그분들도 뭔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어떤 복잡하고 그런 불합리함 그쪽과 좀 다른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왜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서 뭐 과일이 뭐 풍년이 들어서 문제네, 뭐 과일이 안 팔려서 문제네 이런 말이 딱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김영란법 이런 거 나왔을 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인가. 배가 비싸고 해서 뭐 이 청탁법이 이게 문제다 이런 게 나오면은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살기 더 어려워진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농민의 삶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가 위축이 되고 뭐 과일이 비싸네, 뭐 유통에 문제가 많네. 이 끝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거리들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새로운 정치 하시는 지도자들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후보자가 농민 소득 그거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시장님은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둘이가 있고 두 부부가 있으면은 1년에 520만 원이잖아요. 1년에 520만 원이 상품권으로 풀리면은 그 지역 상품권으로 풀리면은 그분들이 그걸로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일해도 되고, 예,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고 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반드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뭐 이 재원이 또 문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뭐 재원을 측정한다 해가지고 또 예산은 또 많이 확보를 한대요. 그러면 뭐 길을 넓히고 뭐 넓은 길을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금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그런 식으로 쓸 게 아니라 농민에게 직접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이분 또 뭘 했나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분 아직까지 이걸 정리를 못 하셨고, 보니까 2012년도에 이제 또 나름대로 정책을 내셨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분 한다는 말이, 뭐, 농민도, 농업도 살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사람들한테 용기를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16%의 어떤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할까? 그건 미지수죠. 예.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댓글에서 읽었는데요. 16%밖에 못하는 거는 그분이 뭐 대표라서 너무 바빠서 그렇다. 근데 그 성남시장은 아무래도 직위가 문재인 대표보다 낮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96%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세상에 이렇게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녀가 만났어요. 그럼 사랑에 빠지면은 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면만 보이잖아요. 좋게 보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좀 늦게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이 좀 있었겠지. 그 사람의 맨날 하는 습관이 늦는다고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김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김치를 싫어하고 이제 주로 뭐 이제 스파게티라든가 뭐 이런 것만 좋아한다 쳐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랑에 빠진 대상이기 때문에 아유 뭐 스파게티 나도 뭐 맛있으니까 먹는데 언젠가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김치를 먹겠지. 요즘 김치 안 먹는 20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김치 싫어하는 사람이 김치를 갑자기 맛있게 먹겠어요? 예. 음식이 안 맞으면은 음식 트러블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지켜주거든요.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니까 저 상대도 나중에도 계속 노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막상 이제 그래가 어떻게 해가 결혼을 했어요. 막 이제 저 사람이 좋을 거야. 나중엔 좋아질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막상 결혼을 했어. 하고 보면 자기 습관대로 살고 싶지. 내가 이 대상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안 좋아하는 거 먹고 싶지 않고 내가 약속 시간엔 좀 내가 늦게 나가는 게 난 좋은데 일부러 일찍 간다거나 하는 거 그런 거 내하고 스타일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믿고 싶은 건 믿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도 그 사람이 과연 지킬까 안 지킬까 사랑에 빠져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그 사랑에 빠진 감정 자체는 너무 좋은 거지만 예, 조금 더가 아니고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이분은 또
그 이제 그래도 이분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 놓으니까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뭘 내놨나 싶어서 보니까 이제 뭐 예, 트위터에 올라온 거는 이제 보니까 2017년도에 하나 이분이 말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농민은 농민은 예, 농민의 것이다. 뭐 농업은 예, 농민보다 아니라 뭐 하여튼 제가 하나 옮겨 적어놨는데요. 농업 정책의 주인은 농업 정책의 주인은 농민이다. 예. 충남 혁신 정책 새로운 철학 미래를 이끌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이분이 예, 아주 철학적으로 농업을 잘 이끌어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이제 철학적인 분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는 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이 공약 이행률 96%. 예. 그리고 뭐 이래 했다 하면은 지키는. 예. 참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 너무 이래 믿는다고 뭐 이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래도 저는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완전 좀 지독하거든요. 제가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경선에 여기 좀 나와 있죠. 여기 전화 요거 끝나면은 네, 시간 되시면은 전화하셔서 바로 신청 예,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바이.